한인 밀집 학군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학교들에 설치된 급수대 중 절반 이상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민승기 전 회장의 한인회 간 99년 리스 계약에 관해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민 전 회장이 받은 임대료 선수금 25만 달러를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매분이 프로그램 폐지 검토로 천여 명의 입대 대기자들이 추방 위기에 놓인 가운데 이들 대기자 구제를 위한 법안들이 연방의회에 잇따라 상정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교육국은 연방법규인 모든 학생 성공법에 따른 주교육법 개편안 수정안을 교육정책결정기구인 리전트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미국에서 5년 만에 또 광우병이 발생했습니다. 11년 된 암소가 광우병에 걸린 사실이 미 농무부 점검 과정에서 포착됐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건 이번이 5번째로 지난 2012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KBTV 뉴스9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인 밀집 학군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학교들에 설치된 급수대 중 절반 이상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환경단체 인바이러먼트 뉴저지가 버겐카운티 47개 학군을 대상으로 수돗물 납성분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학군에 설치된 급수대 총 3,385곳 중 55%에 해당하는 1,866곳의 수돗물에서 최소 1ppb 이상의 납수치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1ppb는 전미 소화학회가 권고하는 납 기준치입니다. 한인 밀집 학군도 수돗물이 안전하지 않음이 드러났습니다. 클로스터 일스데일 초등학교의 경우 22개의 급수대 중 19곳에서 1ppb가 넘는 납수치가 검출됐고 15ppb가 넘는 급수대도 6곳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외에도 데마레스트, 잉그루드 클립스, 오라델 등 상당수 학군에서 납수돗물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주정부는 각 학군의 수돗물 검사를 실시해 연방 기준치 이상의 납성분이 검출될 경우 해당 급수대를 폐쇄하고 시정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납수돗물의 주요 원인이 낡은 수도관 등 노후시설에 있기 때문에 학군 입장에서는 문제가 발견돼도 이를 고치기 위한 비용 부담이 크다는 것이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민승기 전 회장의 한인회 간 99년 리스 계약에 관해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민 전 회장이 받은 임대료 선수금 25만 달러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등기 문제 해결 방안, 재산권 문제 등에 대해 오늘 공식 발표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김희삭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 한인회가 민승기 전 회장에게 선수금 25만 달러를 반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4월 민 전 회장과 이스트엔드 캐피털 파트너스와 체결한 한인회 간 99년 리스 계약 각서가 지난 2월 뉴욕시 등기소에 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한인회 측은 앞으로 있을 막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민승기 씨가 부동산 업체로부터 받은 선수금 25만 달러를 업체에게 반환하라는 경고문을 이번 주 내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등기 문제로 인해서 엄연히 우리 한인 회관이 피의자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형사 고발, DA와 뉴욕주 검찰 그리고 민사 소송을 저희들이 불사할 예정이고. 김민선 뉴욕 한인회장은 부동산 업체가 진행한 한인회관 등기는 법적인 효력이 없고 형식적인 것이라고 강조하며 재산권 행사에는 큰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등기를 신청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인 어떠한 권한은 가해져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렌트를 받는다든지 리스를 한다든지 할 때 전혀 문제는 없고 단지 저희가 건물을 매각을 한다든지 리파이낸싱을 할 때 상대편에서 타이틀 서치를 할 때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한인회 측은 민승기 씨에게 제시한 타임라인 안에 선수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승기 씨의 검찰 조사는 물론 민사소송도 불사해 한인회관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뉴욕주 검찰은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뉴욕 한인회가 뉴욕주 검찰의 승인을 받지 않고 리스 계약을 한 것은 원천 무효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외국인 특기자는 물론 추방 유예자들도 미군에 입대하며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매브니 프로그램의 폐지 검토로 천여 명의 입대 대기자들이 추방 위기에 놓인 가운데 이들 대기자 구제를 위한 법안들이 연방의회에 잇따라 상정되고 있습니다. 우선 돈 베이어 연방하원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2017에서 2018 회계 연도에 매브니 프로그램을 중단 또는 폐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또한 그앤무어 하원 의원 역시 미 국방부가 매브니 프로그램을 폐지하더라도 현재 추방 위기에 놓인 대기자들의 입대를 임의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빌 파스크렐 하원 의원도 최근 매브니 대기자 구제 법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그레이스맹 의원도 매브니 입대 대기 기간 중 비자가 만료된 대기자들을 추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하원 법사위원회의 표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내년부터 뉴욕주 표준시험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교육국은 연방법규인 모든 학생 성공법에 따른 주교육법 개편안 수정안을 교육정책결정기구인 리전트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주 교육국은 지난 5월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후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했고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이날 공개한 것입니다. 이번 수정안에 따르면 지난달 리전트 위원회의 표결에 따라 내년 봄부터 3학년에서 8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표준시험 기간을 영어와 수학 각각 3일에서 2일로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함께 중학생들의 고교 진학 준비율을 2년에 한 번씩 평가토록 했으며 체육과 예술 등 예체능 과목에도 주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각 학교에서 이민자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영어 수업도 학교 평가에 반영토록 하는 안도 수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검토를 거친 후 오는 9월 연방교육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 시행될 예정입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상실 신고에 최대 1년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법과 절차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기간의 국적이탈 기회를 놓치면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헌 요소가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가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는 21일 LA 한인에서 주최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 법무부 관계자까지 참석하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 관련 국적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는 만큼 이번 기회에 한인들의 불편과 피해를 확실히 알려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민사회의 의견들입니다. 올해는 이미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3월로 끝났습니다. 내년에 만 18세가 되는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후 출생한 선천적 복수 국적자 남성은 내년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한국의 병역 의무 대상자로 분류되고 만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국적법은 2005년 홍준표 현 자유한국당 대표가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발효됐습니다. 홍 대표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한국 고적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병역과 무관하다는 1998년 대통령 시행령을 삭제해버리면서 지금까지 10년 이상 재해동포들은 불편함과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관세청이 관세 포탈 및 여름 휴가용품 특별단속에 나서면서 여름철 한국 방문을 계획 중인 한인들의 꼼꼼한 사전 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7월 중순부터 8월 11일까지 5주간 실시되는 이번 특별 단속은 저가 신고 등 관세 포탈과 함께 여름 휴가용품과 여름 가전용품 등이 집중 대상입니다. 한국관세청에 따르면 수입 통관 단계에서는 여행자 휴대폰 검사를 포함해 일반 수입 화물과 해외 직구 등 전 분야에 걸친 수입 검사 비율을 높이고 해당 법령에 따라 안전성 검사와 승인 여부 확인을 통해 중금속 가소제 등 유해물질 함유 여부와 원산지 적정 표시 및 상표권 침해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수입 통관 이후에는 저가 신고를 통한 관세 포탈과 품명을 위장 밀수입하는 행위, 규격 등을 속여 부정 수입하는 행위, 저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속여 유통 판매하는 행위, 유명상표 등을 위조한 지식재산권 침해 등 5대 불법 유형을 중점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여름철 한국 방문길에 나서는 한인들이 늘면서 통화 소지 규정 등 한국과 미국의 각기 다른 면세 규정을 잘 몰라 낭패를 보는 한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의 통화 소지 규정은 1만 달러 초과 소지, 신고 기준이 개인 반면 미국은 가족입니다. 즉 4인 가족 기준, 한국은 1만 달러씩 총 4만 달러까지, 미국은 총 1만 달러까지만 별도의 신고 없이 세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워싱턴에서 미중 포괄적 경제대화가 열렸습니다. 중국은 북한과 중국 무역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대북 무역 거래를 문제 삼아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고 보고 사전에 경고음을 울린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과 미국 간 경제 관계가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트럼프 통상 압력에 견제를 가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왕양 부총리는 미국은 중국 제품에서 떠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미국 측은 양측의 경제적 관계를 공정하고 균형 있게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y hope is that we can increase our focus on concrete and targeted commitments to address both short-term and long-term strategic challenges. 오늘 미중 경제계가 공동으로 주관한 미중 포괄적 경제대회에서는 양측 모두 대립은 서로 손해만 끼치는 것이라며 원만한 협의로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而团结协作，共同努力，才是真正的成功。中方愿意与美方相向而行。 현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중국을 압박하는 한편 중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MTA가 선로 화재를 일으키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특정 음식 열차 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MTA가 선로 화재를 유발하는 특정 음식에 관해 열차 내 반입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지난 17일 할렘 지역 145가역 근처 선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화재 원인이 선로에 버려진 쓰레기로 인한 것임이 밝혀지자 MTA가 이 같은 방침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8일 조 로타 MTA 회장은 특정 쓰레기가 화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하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 음식 등에 대한 열차 내 반입을 금지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하철에 갖고 타지 말아야 할 음식을 검토하면서 일회용 도시락에 담긴 쌀밥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교통관계자가 승객이 먹는 음식을 일일이 알아낼 수는 없겠지만 반입금지 음식물 목록을 승객에게 교육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지난해 700여 건에 달한 뉴욕 지하철의 선로 화재는 대부분 원인이 선로에 쌓인 쓰레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미국에서 5년 만에 또 광우병이 발생했습니다. 광우병이 발견된 곳은 미국 엘라바마주 가축시장입니다. 11년 된 암소가 광우병에 걸린 사실이 미 농부 점검 과정에서 포착됐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건 이번이 5번째로 지난 2012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이번 광우병은 오염된 사료를 통해 전파되는 정형 광우병이 아닌 고령의 소에서 자연 발생하는 비정형 광우병으로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한국농식품부는 이번 사태에 관련 미국산 쇠고기 검역 비율을 전체 3%에서 30%로 대폭 강화하고 미국 측에 역학조사 결과를 요청했습니다. 중가주 프레노즈의 박테리아에 감염된 모기 2천만 마리가 대량 살포됩니다. 이 모기는 지카나 댕기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내놓은 구글의 생명공학 프로젝트입니다. 구글의 생명과학 부분인 베릴리 디버그로 명명된 이 프로젝트를 오는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테리아 감염된 수컷 모기와 암컷 모기가 교배에 낳은 알은 부화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기 개체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 타깃은 바이러스를 옮기는 이집트숲 모기이며 프레주노에는 2013년 처음 유입돼 센트럴밸리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18일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재개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총 100억 달러가 투입될 이번 재개발 사업은 현재 별도 청사로 이뤄진 각 터미널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공항 내 도로를 지금보다 단순화해 교통 흐름을 보다 원활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재개발 사업은 우선 공항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공항과 연결된 베닉 익스프레스웨이 차선을 기존 3개에서 4개로 1개 늘리고 휴가든 교차로의 차선도 1개 더 추가됩니다. 또한 공항에서 전철역까지 연결되는 에어트레인 열차 수를 현재 2량에서 4량으로 2량 증편하는 일환과 에어트레인을 중간에 다른 전철역을 거치지 않고 맨하탄까지 곧바로 운영하는 이안 중 한 가지를 결정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국의 유명 지진 전문가가 연방법원으로부터 뇌물 등의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형량을 받게 됐습니다.
어제 연방검찰은 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연철 지진연구센터장이 뇌물 등 불법 자금 거래 및 돈 세탁 혐의로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측은 지박사가 지난 2019년에서 2015년 사이 패서디나 지역과 영국 등 연구소와 지진 관련 회사들에게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받은 회사들의 장비 입찰 및 기술 등의 도입과 이를 한국 내 회사들이 구입하는 데 불법적으로 관여하고 그 대가로 100만 달러 이상의 돈을 받고 이를 미국 내 은행 계좌를 통해 한국으로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박사는 오는 10월 2일 형량과 관련 최종 선고 공판이 열리게 되며 최대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애리조나주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소형 비행기가 추락해 조종사와 승객 2명이 사망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기계적 결함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탄 비행기. 지난 17일 오후 애리조나주 메사 지역에 위치한 한 골프장에 소형 비행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펠컨필드 공항 북쪽으로 진입하던 소형 비행기 한 대가 롱보우 골프클럽에 곤두박질 치며 추락했다고 당시 상황을 알렸습니다. It's a pretty horrific scene, and so again we feel for the families out there, and we want to make sure that we can do right by them. 당시 비행기에 타고 있던 50대 조종사와 20대 승객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으며 다행히 추락 당시 골프 코스에는 사람이 없어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기계적인 결함을 일으켜 공항에 착륙을 하지 못하고 근처 골프장에 추락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 골프장은 착륙 예정이었던 공항과 불과 0.5마일 거리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항공청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사망자의 신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집을 나섰다 실종된 부부가 75년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어렸던 딸이 노인이 될 만큼 긴 세월이 흘렀는데 알프스 빙하 안에 갇힌 터라 완벽하게 보존된 미라 상태였습니다. 알프스 디아블레 빙하에서 남녀의 시신이 발견된 건 현지 시각 18일, 입고 있는 옷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복장이었습니다. 보존 상태가 완벽해 경찰은 실종자 명단에서 바로 신원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1942년 소에게 풀을 먹이려다 나갔다 사라진 부부로 추정됩니다. 75년 동안 부모를 찾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던 딸은 신원 확인이 끝나는 대로 희망을 뜻하는 흰옷을 입고 장례식을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19일) 오늘의 사건과 사고입니다. 오늘 새벽 맨하튼 이스트사이드에서 대형 트럭과 자동차 한 대가 충돌해 4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새벽 2시 30분경 34가 3에비뉴에서 세단 한 대가 신호를 위반하고 무서운 속도로 질주했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있던 교통국 소유 대형 트럭과 충돌했고 세단은 그 충격으로 밀려나갔습니다. 사고 차량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으며 이 사고로 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중 세단에 타고 있던 탑승객 1명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루클린 지역 아동 성매매범인 2명이 경찰에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데니나 로만과 테이멜 해리스라는 2명의 범인이 16세 소녀들을 아파트에 가둬놓고 아동 성매매를 저질렀습니다. 10대 소녀들은 브루클린 하이츠 소재 링컨 플레이스에 위치한 아파트에 머물러 성매매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2 소녀들이 성매매를 한 뒤 상대방에게 현금을 받고 받은 돈을 그대로 로만과 해리스에 건넸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로만은 소녀들에게 아파트를 떠나려고 할 때마다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만과 해리스는 납치와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어제 저녁 웨체스터 카운티에 위치한 95번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해 약 1시간가량 이 일대 교통을 마비시켰습니다. 어제 6시경 뉴욕 마마로넥 지역 95번 노스바운드 도로 18B와 19번 출구에서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주 경찰이 사고 현장에 도착 당시 한 남성이 총에 맞은 채로 심각한 중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총상을 입은 남성은 24세 모하마드 시즈로 경찰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는 운반용 미니밴과 사고 차량이 있었습니다. 주 경찰 당국은 미니밴과 피해 남성 차량이 최초 충돌을 한 것으로 추정되나 아직 정확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니밴의 차주는 현장에서 달아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총상을 입은 남성은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 심각한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해당 도로 노스바운드 노선이 전면 진입 금지돼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했습니다. 조사 당국은 사고 목격자들의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브루클린 지역 상습 성폭행범을 쫓는데 주변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의자인 남성은 지난주 수요일 밤 노스턴 에빈과 퍼시픽가에 위치한 아파트로 들어가는 22세 여성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는 여성을 벽으로 밀치고 성폭행을 했고 이후 3차례 이 지역 근처에서 추가 범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흉기로 여성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남성은 키 6피트 정도의 2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짧은 치마와 민소매 차림으로 이슬람 유적지를 활보한 여성이 결국 사우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여성의 신체 노출을 금지한 이슬람 율법을 어기고 동영상까지 인터넷에 올려 세계의 주목을 끈 탓에 경찰이 신속히 검거에 나선 겁니다. 지난 2015년 남북 비무장지대를 보도로 건너는 위민크로스 DMZ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입국이 거부됐던 미 시민권자 크리스틴 안 씨의 입국 금지 명령이 철회됐습니다. 법무부는 국가정보원회의에 내려진 안 씨의 입국 금지 조치가 해당 기관의 요청에 따라 18일로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현재 중국 상하이에 머물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주 대한민국에 입국할 계획입니다.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독일 자동차 업체 다임러 그룹이 대규모 리콜을 실시합니다. 유럽에서 판매된 벤츠 디젤 차량 300만 대가 대상입니다. 다임러 그룹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번 리콜에 약 2억 2천만 유로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임러 그룹은 배출가스 조작 장치를 10년 넘게 몰래 설치한 혐의로 독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북가주 오이스코 대학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1급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수남 씨에게 271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알라메다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제프리 오너 판사는 7건의 1급 살인, 3건의 살인 미수로 기소된 고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은 민주화협력 범국민협의회 조병창 대표 상임의장님과 또 민주화협력 범국민협의회 김영윤 공동의장님 겸 또 행사위원장님 함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예, 우리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병창입니다. 민화협법 뉴욕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윤입니다. 이번에 행사의 행사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우리 민주화협력 범국민협의회 저희가 좀 줄여서 민화협이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생소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먼저 민화협에 대한 소개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화협은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의 약자로 쓰는데요. 1998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그 이유는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범국민적인 어떤 그 여론을 수렴을 해서 남북 간의 민족의 통일을 지향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출범된 순수한 민간 사회단체입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어떤 민주평통가의 어떤 그런 좀 이렇게 공통된 점도 좀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렇게 민화협의라는 협의체가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출범하게 된 어떤 그런 계기 같은 게 혹시 있으셨나요? 물론 민주통화통일정책자문회의는 조금 성립된 것은 민화협은 순수한 민간 사회단체고요. 평통자문회의는 본인이 헌법기구로서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그러한 성격의 일종의 공적인 민간 국민의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민족의 통일이라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는 그런 데서는 추구하는 가치는 공통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한쪽은 이제 헌법기구이고 네. 다른 건 이제 철저한 이제 민간 이제 단체로서 하지만 추구하는 통일이라는 점은 같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해하면 되겠군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그동안 혹시 뭐 추진해온 어떤 뭐 일들이나 뭐 이런 거를 조금 되짚어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민화에 좀 앞에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해외협의회가 결성이
2010년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에도 이제 참가를 다 하지만 대외협의회가 미주 지역에 6곳이 있고 중국 지역에 4곳이 있어서 10곳의 대외협의회를 두고 있고요. 민화협에서도 서울하고 물론 상하 조직은 아니지만은 연결을 해서 그동안에 밀가루 보내기 사업이라든지 비료를 보내는 사업 또한 조림 사업 이런 것, 또 지난번에 작년에 또 수해 복구를 한 그런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해가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에 남북 관계에 따라서 다소 지연되기도 하고 침체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지만은 아마 앞으로 상당히 활발하게 우리가 인도적인 대북 사업 지원이랄까 그런 성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옆에 우리 김영윤 우리 공동의장님 겸 행사위원장님 지금 계신데요. 네. 지금 민화협회에서 오는 21일 날 행사를 가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예, 행사인지 예. 좀 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21일 날 하는 행사는 우리 뉴욕 동포 사회가 알게 모르게 분열되고 분리된 상황이 많이 연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동질성을 회복하고 동포들 간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좀 더 좋은 방향의 우리 동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동포 사회의 화합을 위한 포럼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연사로 참여하신 분들은 교계의 그 정파를 초월한 그 목사님, 김정호 목사님, 브레싱 제일교회 목사님하고 또 조민현 신부님, 성미칼 성당에 계시는 신부님, 또 이제 원각사에 계시는 지광스님 이런 분들이 각기 그 정파를 초월해서 동포사회 화합을 위한 그런 귀하신 말씀들을 전해주시고 또 이제 한국에서 오신 세계 한인 상공인 협회 이사장님이시고 전 국회의원이신 김덕룡 의원께서 이번에 오셔서 키노트 연설을 좀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귀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 동포사회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참 한인 동포들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같은 민족끼리 동질성을 회복하고 또 화합을 이루어서 참 우뚝선, 세계 우뚝서는 그런 국민들로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 우리 김영윤 우리 행사위원장님 얘기를 듣고 한번 좀 관심이 있으시다 이러신 분들께 좀 전하고 싶은 그런 뭐 메시지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하면 좀 참석하면 좋은지에 관련된 내용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우선 이 행사가 널리 많이 알려져야 될 그런 또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물론 언론에는 전부 전면 광고로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KBS 뉴스할까요? 또는 다른 베타 방송국 이런 데서는 사실상 그런 광고를 한다거나 이런 사실 여건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참 할애를 해주시고 하니까 우리는 참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우리의 오늘 이 인터뷰할까 이런 내용들은 언론 이상으로 신문 이상으로 동포사회에 상당히 공부가 되고 또 어떤 그 관심을 또 그런 걸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동포 여러분들께서 물론 전부 오시면은 다 무료로 만찬도 제공하고 하니까 이런 기회에 교회에 대입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말씀 듣고 또 그것이 동포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가 된다면 저희들의 기대했던 그런 목적이 충분히 달성된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일부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또 내일 또 이 민화협에 관련돼서 이제 이왕 모셨으니까 민화협에 관련돼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은 볕이 뜨겁고 공기도 습해 체감 기온은 100도 이상 웃돌았습니다. 자외선 지수와 오존 지수도 높은 수준입니다. 밤하늘은 대체로 맑으며 기온은 최저 75도입니다. 내일도 오늘과 기온은 비슷하겠습니다. 태양이 내릴 때 불볕더위는 계속되는데요. 내일도 날은 여전히 덥고 습하겠습니다. 최고 91도, 최저 75도입니다. 무더위는 금요일까지 계속됩니다. 비 소식 없이 뜨거운 태양이 내릴 때 무척 덥겠습니다. 체감 기온은 102도 수준이며 기온은 최고 90도, 최저 75도입니다. 주말 동안 곳곳 소나기 소식으로 날이 다소 습하겠습니다. 기온은 조금 내려가지만 대체로 날은 덥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는 계속됩니다. 무더위에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7월 19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KBTV 뉴스9은 웹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KBTV 뉴스9과 행복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